얘들아? 자, 그럼 6강의 주제부터 밑줄 먼저 칠게. AI를 활용한 소비자 행동 연구 밑줄 치세요. AI를 활용한 소비자 행동 연구. 자, AI를 활용해서 우리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원래는 이런 마케팅 조사를 인간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인간이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노동 어떻다는 것이 단점이지? 노동 집약적인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AI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할게.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흔하게 어디에 참여하냐면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등등등에 참여합니다. 자, 물결 표시를 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during which의 선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동안에 자, 그들은 indicate their desires, 자신의 욕구, 바람, 그 다음에 선호 또는 마케팅 용어로 뭐라고 하는 것을 욕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케팅 조사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참여해서 욕구를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얘 목표, 마케팅 조사의 목표는 소비자들의 무엇을 파악하는 거야, 얘들아?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일부 방법들은 또한 무엇을 이제 감지하고 싶냐면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또 감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욕구 말고 무의식적인 것도 감지하고 싶지만 그러나 with varying rate of success, 성공률이 다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성공률이 다양하다는 건 성공을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 못하는 부분, 그치? 그러면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는 욕구와 바람을, 이 욕구와 무의식적인 의식을, 감정을 감지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문제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문장에 그러한 행동적인 방식들은 이랬어. 자, 그러한 행동적인 방식들은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우리가 맨 첫 번째 줄에 물결 표시했었던 요거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행동적 방식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자, 콤마 삽입 칠 거예요. 어디까지 칠 거냐면 두 줄 아래로 내려와서 our labor 앞까지. 자, 그러한 방식들에서는 인간들이 뭐 하냐면 지켜봐요. 어떻게 동료 인간들이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요. 자, 뭐 할 때? 특정한 브랜드나 상품에 노출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휴먼이랑 fellow human의 의미가 다 각각 달라요. 한 부류는 마케터들,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이 마케팅 조사에 참가한 소비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마케터를 의미하는 걸까요? humans가 마케터, 그죠? 그 다음에 fellow humans가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맥락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봐요. 어떤지. 자, 뭐 할 때? 특정한 브랜드나 상품에 노출되어질 때, 이 소비자가 노출될 때 어떻게 반응하나를 지켜보고 그러다가 매뉴얼리, 자, 선생님 매뉴얼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매뉴얼리 무슨 뜻이야? 수동으로. 다시 무슨 뜻이라고? 자, 답 못한 사람 적어둬. 단어 뜻은 모르는 거니까. 자, 수동으로 기입하고 분류한다는 겁니다. 이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의 감정을 수동으로 기입하고 분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어떠하다고 했냐면 노동 집약적이다. 노동 집약적이라는 건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re rarely. 자, rarely 무슨 뜻이야? 거의 않는. 그래서 거의 적용이 안 되거나 또는 적용이 되긴 돼.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적용이 안 되거나 또는 되긴 되는데 작은 표본 사이즈로만, 그러니까 작은 표본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 표본이라는 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크기,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 수일 때만 지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기입할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3번 문장은 문제점에 관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왜냐면 이게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잘 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 원하는 걸 못 찾잖아요. 욕구를 알 수 없고 이 무의식적인 감정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자, 그 다음 문장의 4번 문장은 해결책. 자, 이 해결책은 그러나
라든지 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든지 라는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4번 문장은 단서가 맥락밖에 없어요 얘들아. 뭐밖에 없다고? 맥락. 그래서 이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적어준 거야. 해결책 부분 삽입 들어갑니다. 자, 인간에게 영감을 받은 AI가 그러한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데 대규모로. 그러니까 아까 인간이 하는 건 소규모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AI가 하는 건 대규모로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즉각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대규모도 가능하고 즉각적인 전달도 전달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볼게요. 자, via facial recognition, 얼굴 인식을 통해서 슈퍼마켓에서. 자,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거는 얘들아 이제 어떤 기술이 되는 거야? AI 기술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AI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I 기술의 하나의 예시로서 얼굴 인식 기술이 지금 나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 어떤 사람은 감지할 수 있는데 이 쇼핑객들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은 마주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선반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으니까 선반이랑 마주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선반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새로운 상품 출시가 된 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품 선반을 보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 막대한 양의 정보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느냐? 아까 4번 문장에서 규모가 어떻다고 그랬어? AI는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거. 자, 어떤 슈퍼마켓으로부터? from 뒤에 봐봐. 자, 각각의 이 상품 출시에 참여한 슈퍼마켓에서 이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거. 자, 그것은 solid result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solid의 의미가 중요해요. solid 무슨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reliable이랑 같은 뜻이야. reliable. reliable이 무슨 뜻이라고? 신뢰할 만한.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solid랑 reliable이랑 같은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이 지문은 이제 빈칸 문제도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휘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휘. 자, 어휘가 변형될 수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선생님이 짚어줄 건데 자, 우선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bearing. 자, 성공률이 다양하다. 자, 성공률이 다양하다는 건 실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 돼. 성공보다는 실패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intensive 밑줄 치고 집약적인, 노동 집약적이라는 건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instantaneous, 이거 무슨 뜻이지 얘들아? 즉각적인.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가 도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respective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치시면 respective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각각의, 그치? 각각의 개별적인 이란 뜻이어서 요거 단어 조심하시고요. 자, solid 다시 한번 밑줄 치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뜻이라고?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개 선생님이 밑줄 쳐줬어요. 자, 그러면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에다가 이제 붉은 색깔로 형광펜 밑줄 쳐볼게요. 자, 우선은 이 마케팅 조사를 할 때 목적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는 이 욕망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욕망 또는 내려와서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잠재적인 감정을 감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 했느냐? 3번에 노동집약적이다. 이게 문제죠.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돼서 해결책으로는 바로 밑에 이 문장, 이 인간에 의한 AI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밑줄을 쳐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우리 1번 문장에 during which 밑줄 칩니다. during which. 자, during which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전관대.
자, 전관되는 뒷문장 어떻지? 완전.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 포인트가 이 질문은 또 많아요. 자, 3번 문장에 where. 자, where는 관계부사니까 얘들아 뭐지?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죠? 주어 누구예요? 체크해보자. 주어. 엥? where 뒤에 주어? humans. 그치? 우리 완전한 문장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humans. 동사. watch. 목적어. how절.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 주동목 다 완전한 거니까 여기는 where이 될 수 있고, 자, where 같은 경우는 쉽게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는 거야. 정관대로 바꿨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when 다음에 exposed가 나왔어. 자, 이거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야. 그치? 자, 누가 노출된 걸까? 그냥 humans야, fellow humans야? fellow humans가 노출된 거지? 자, 그러면 얘를 바꿨으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when과 exposed 사이에 fellow humans, they로 받아. they는 여기서 fellow humans라는 거 다시 한번 적어주고, 자, 이 동료 인간들, 즉 소비자들이 노출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비동사까지 써주면 수동태로 이제 변환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coding and categorizing 밑줄. 자, 얘도 쓰세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자, 이번에는 누가 수동으로 입력하고 분류하는 걸까? humans가. 그치? 얘가 이 코딩과 categorizing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분류하고 입력하는 거니까 능동의 ing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끝에 are 밑줄 치고, 자, 주어 한번 얘기해보자. 주어는 누굴까? such behavioral methods. 그치? 주어랑 동사 표시하세요. 주어랑 동사 표시. such behavioral methods가 주어야. 놓치지 마. 지금 두세 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예인아. 주어가 누구라고? such behavioral methods. 문장 맨 앞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R이랑 밑에 줄에 R이랑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그래서 1번, 2번 밑줄만 치는 건 의미가 없어. 나는 이제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정보를 필기하셔야죠. 밑줄은 나중에 혼자 집에 가서도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 이렇게 두 개가 병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에 분사 두 개가 있어요. facing과 displaying인데, displaying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facing 같은 경우는 감정이 마주 보고 있는 거니까 능동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isplaying은 잘못 해석하면 진열된으로 해석이 돼버려. 아니야. 진열하고 있는 선반인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현재 분사는 뒤에 뭐가 나와, 얘들아? 현재 분사는 뒤에 뭐가 있다 그랬지? 목적어. 뭐가 있다고? 목적어. 그래서 the product 이하가 지금 목적어로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displayed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participating 밑줄 치시고요. 자, 이때 ing는 지금 앞에 이 슈퍼마켓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참여하고 있는 슈퍼마켓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 자, 6강의 2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6강의 2번 미디어의 성차별적 요리사 묘사 방식 밑줄 칩니다. 미디어에서 남성 셰프와 여성 셰프의 이 묘사 방식이 차별적이다. 그래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여성 셰프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 시작할게요. 데보라랑 패티라는 사람의 연구가 있어요. 자, study의 주어 표시하세요. 자, 뭐에 대한 연구냐면 미국 음식 산업에서 셰프들에 대한 표현의 이 연구인데요. 이것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했답니다.
between how male and female shepherds are portrayed. 이 남성 셰프와 여성 셰프가 어떻게 다르게 묘사가 되어지는지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밝혀냈대요. 자, 남성 셰프들은 어떠냐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자, represented 1번이에요. 자, 그럼 2번 찾아갈까요? 2번 누굴까요? depicted가 2번이죠. 자, 훌륭한 남성 셰프들은요, 뭐라고 대표되어지냐면, dedicated, 헌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매우 훈련이 잘 된 전문가로서 묘사가 되어지고, 종종 또 묘사가 되어지기를 iconoclastic, 인습타파주의적인 그런 룰 브레이커로서 묘사가 되어진다는 거야. 수업에 집중해, 얼굴에 집중하지 말고. 자, 인습타파주의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통을 깨트리는, 그치? 전통을 깨트리는 그런 룰 브레이커로서 묘사가 되어진대요. 자, 무엇을 갖고 있는 독특한 시야와 그 다음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자, 이와 대조적으로 세무치고, 자, 요 문장 삽입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전문 셰프들은 종종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성 셰프들은 종종 어떻게 판단이 되어지냐면, 무엇의 관점으로서? 가정식 요리의 관점으로서 이제 묘사가 되어지는데, 이 가정식 요리는 devalues의 1번 하시고, 바로 밑에 links의 2번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devalue 하면은 낮게 평가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랑 같은 뜻으로 뭐가 있냐면 underestimate가 있는 거지. 낮게 평가하다, 평가절하하다. 자, 그래서 훈련과 기술을 낮게 평가해. 자, 뭐하는? 필요되어지는 그 훈련과 기술을 낮게 평가해.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되게 그 자질을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가정식 요리의 관점에서 이 여성 요리사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by representing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아마추어나 가정식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여성들을 가정식 그 전통과 연결 짓는다는 거예요. 자, 뭐보다는 전문적인 기준보다는요. 자, 이 전문적인 기준은 자, 어떤 거냐면 이 요리 분야에서 인정에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기준보다는, 전문성보다는 가정식이라는 그런 전통과 연결 지음으로써 여성 이 셰프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지더라. 요거 삽입.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문장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번 문장을 받아줘야 될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 2번, 3번. 그러니까 남성 셰프와 여성 셰프 모두에 대한 묘사를 받아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The operation of a culinary field, 이 요리 분야의 이 운영 방식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성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자질은 가치 있게 여겨요. valuing의 1번. 자, 이 자질이 뭐냐면 associated with masculine tradition. 그러니까 남성적 전통과 관련된 자질은 더 높게 평가하고 and excluding 2번. 무엇은 배제시켜? 여성들은 이 훌륭한 셰프라고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이렇게 이게 갖춰져 있어야 훌륭한 셰프야, 뭐 자기 레스토랑을 5년 이상 운영해 봤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서는 여성 셰프들을 제외시켜. 그럼으로써 성불평등을 만들어냈다. 뭘 만들어냈다? 성불평등. 자, 그래서 이것은 제한합니다. 제한시킵니다. 자, 여기서 디스가 받는 거 앞문장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제한시키냐면 여성 셰프들의 능력을 제한시키는데 어떤 능력을 제한시키느냐? To gain recognition and to accrue. 자, 인정을 받는, 그리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상징적인 보상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시킨다는 건 그렇게 하게 해준다는 걸까?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걸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얻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얻지 못하고,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죠? 자, 이 보상 같은 경우는 인정이 만들어내는 보상인데
이런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보상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색깔 형광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에 관한 거냐면 이 여성 셰프와 남성 셰프들의 묘사 방식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으로 내려와서 자, 이러한 방식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여성 셰프들의 능력을 한정짓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법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장에 are portrayed 밑줄 치세요. are portrayed. 자, 이거 무슨 태지 얘들아? 수동태. 그치? 남성 셰프와 여성 셰프들 사이에 묘사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동태. 자,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줄에 depicted의 2번 하세요. 2번. 자, 1번은 누굴까요? represented라고 했었죠? represented 1번.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links 3번의 세 번째 줄에 links 밑줄 2번 하세요. 2번. 자, 얘도 1번이 누구예요? devalues예요. 근데 얘가 가운데 선생님 화면 보세요.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and 뒤에 전명구가 길게 오는 바람에 links가 이 병렬이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 꼭 표시해뒀다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are 밑줄 치고 which 뒤에 are 지금 누구에게 수일치 해준 걸까? 선행사가 누구냐는 거야. 뭐에 수일치 했을까? professional standards. 얘가 이제 선행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excluding 먼저 갈게요. excluding의 2번 1번 누굴까요? valuing 그치? 자, 그 다음에 associated 밑줄 치시고요. 뒤에서 qualities 받아줍니다. 연관된 자질.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used 밑줄 치시고요. 사용되어진 기준. 자, 그 다음에 5번에도 to approve 밑줄. 자, to accrue 2번 하세요. 1번 누구지? to gain이 1번이 되겠다. 됐을까? 네, 자 6강의 3번 질문으로 갑시다. 자, 기업 규모에 따른 디지털화의 혜택 가능성. 자, 이 글의 소재는 디지털화에 관한 거고요. 자, 이 디지털화가 뭐 공평함을 만들어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사실 공평해, 안 공평해? 안 공평해요. 누구에게 안 공평하지? 작은 기업들에게. 그치?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어휘와 빈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때로 어떤 주장이 있냐면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기회를 공평하게 해줄 것이다. 작은 기업에게 누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 거인들 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에게 이 기회를 공평하게 해줄 거다라고 때로 주장이 됩니다. 자, 디지털화와 그리고 인터넷의 성장은 정말로 줄여주고 있어요. 많은 장벽들을. 자, 시장 진입에 있어서 많은 장벽들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작은 회사들과 기업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준답니다. 자, 이 회사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offering skills, 기술을 제공해줘요. 새로운 형태로. 무엇의 이제 새로운 형태냐면 컨텐츠 창작,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과 같은 컨텐츠 창작에 있어서 이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작은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에게 아예 나쁘기만 한 건 아니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 그지? 자, however, 그러나 라고 했어. 삽입. 자,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선호하는데 강하고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더 선호한대요. 자, in the words of UK Publishing Executive, 영국의 이 출판계 임원진의 말에 따르면 브랜드는 make it easier for the customer to, 쌤이 여기서 it 뭐라 그랬지? it to 이거 뭐지? 가 목적어, 그치? 그럼 for the customer는 의미상의 벌써 뭐 직목이 나와요. for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it이 가목적어니까 for이 뭐야? 의미상의 주어고 투부정사 진주어. 자, 그래서 수월하다는 거야. 소비자가 선택을 하기가. 자, 뭐 할 때?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정보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질 때 이 브랜드가 바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쉽게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디지털화는 강한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것이 왜 그런 거냐면 이 정보 때문에 세상이 너무 복잡해질 때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without recognizable brand and worthwhile levels of consumer awareness,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어느 정도의 소비자 인식이 없으면 자, 그 잠재적인 이 뉴커머들, 신입들, 자, 이 온라인 세계에 들어오려는 이 신입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 거냐? 높은 초기 비용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야. 자, 이 비용은 involved in establishing in an online presence.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이 존재감을 확정짓는 데 필요되어지는 그런 초기 비용이 represent가 동사가 되죠. 자, 이 초기 비용 뭐에 관한 거냐면 주로 광범위한 캠페인, 이 전통 미디어에서의 광범위한 캠페인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건데, 자, 그러한 초기 비용은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바로 효과적인 억제, 그지? 시장 진입으로의 효과적인 억제책을, 방해물을 제시해 준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자, 인지도가 없는 이 신규 기업들은 이 시장 진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시장 진입이 deterrent, 쉬워, 어려워, 어렵다. 그래서 방해물로서 이제 보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신규 기업은 어려워, 시장 진입이. 자, 그런데 거대한 기존의 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들. 자, 거대 기업들이에요. 뭘 가지고 있는? 강한 브랜드와 그 다음에 귀중한 이 카탈로그가 뭐냐면 음악 목록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음악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제공자들. 자, 이 목록 어떤 목록이냐면 이미지도 있고요, 글도 있고요, 이 음악도 있는 그러한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 할 때? When it comes to exploitation of additional scale economies made possible by digitation. 이 디지털화로 인해 가능해진 추가적인 규모 경제를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시, 규모 경제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 이점이 있대. 자, 규모 경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규모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평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많이 생산해서 오히려 단가를 낮춘다는 거야.
자, 이것이 가능한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거대 기업들은 이미 이제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많이 생산을 하고, 그래서 평균 비용을 줄이는 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때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어휘 부분도 우리 밑줄 칠 건데, 어휘 먼저 밑줄 칠게요. 선생님이 빈칸 말고 어휘부터. 자, 우선 1번에 equalize. 자, 어떤 생각을 다들 갖고 있냐면 기회를 공평하게 해줄 거야, 디지털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 세 번째 줄에 공평하게 해준다는 건 장애물을 낮춰준다, 줄여준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나 디지털화는 강한 브랜드를 더 선호해요. 그죠? 그래서 신규 기업들에게는 높은 초기 비용이 뭐가 되냐면 방해물이 됩니다. 방해물이 돼요. 자,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이 엄청 큰 기업들은 이점이 있죠. 그죠? 이점이 있죠. 자, 붉은 색깔형한 펜 들어볼게요.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 밑줄 칩니다. The spread부터 쭉 밑줄 치세요. 끝까지. 자,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더 선호하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화가 신규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시장 진입의 억제책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번의 두 번째 줄, creating 밑줄. 2번 하세요. 2번. 1번은 누굴까? reducing. 얘가 1번이지. 자, 그 다음에 offering 뒤에서 꾸며주는 현재 분사. 제공하는 회사라는 뜻에서 능동의 ing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it, to 이거 뭐라고 얘들아?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세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easier은 뭘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격 보어지. 보어 자리니까 부사로 쓰지 마. more easily는 안 돼. 자, 5번에 represent 밑줄 쳐. 주어 누굴까? high initial cost가 주어지. 그래서 복수 동사. 자, 그 다음에 6번에 have 밑줄 치고. 주어 누구야, 얘들아? large and established media content providers 주어져. 자, 그 다음에 made는 무슨 역할을 해, 얘들아?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야. 누굴 꾸며주냐면 규모의 경제를 꾸며주는데 뒤에 possible은 뭐지? 요거 make가 몇 형식 동사야, 보통? 5형식이어서 5형식은 수동일 때 뒤에 뭐가 남는다 그랬어? 목적어가 남아요? 5형식은 수동태일 때 뭐가 남아요? 보어가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 보어가 남아있는 거지. 요 자리에 passibly 쓰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6강의 4번 같이 한번 보자. 고정관념과 인지부조화. 자, 이 글은 인지부조화에 관한 건데 글의 개요도를 먼저 봅니다. 자, 인지부조화는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냐면 고정관념을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고정관념이라는 건 공정한 거라 그랬어? 편파적인 거라 그랬어? 편파적이지.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건데 한편으로는 내가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 반대되죠. 그래서 부조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조화를 해소하려면 변경 가능성이 높은 인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에 관련된 인지인데 고정관념을 바꾼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고정관념 사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정관념이 있을 리가 없어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 결과 자기기만이라는 단어가 드러나고요. 이거 중요해. 자기기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고정관념 없어져 안 없어져 얘들아? 안 없어지고 인지부조화는 어떻게 돼? 감소돼? 아니면 증가해? 감소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밑줄 쳤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사람들은 인지부조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인지부조화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첫 번째, the thought 1번. 자, 두 번째, the thought 2번입니다. 자,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냐면, that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은 그 누군가의 사회적 판단을 이끌어주는 거죠. 쟤는 예의가 없어. 쟤는 뭐 무례해. 쟤는 꼰대야. 막 이런 판단을 이끌어주는 누군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the thought that 어떤 생각이냐면 one is good 자신이 공정하고 선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사이에서 인지부조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내려옵니다. 자, 이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부조화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이 인지부조화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생각 중 하나가 바뀌어야만 하는데 뭐가 바뀌어야만 하느냐? 그것은 보통 어떤 인지래? 가장 변화하기 쉬운 인지를 바꿀 거고요. 이 경우에는 그게 뭐에 관한 거냐면 고정관념에 관한 것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think that we use stereotypes 우리가 고정관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두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결론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뭐 하고 있다는 거? 고정관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한대? 평가한다는 거지. 준아야, 너 왜 대답 안 해? 다시. 그런 결론이 의미하는 것은 앞의 문장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요 내용을 받아주는 거야. 근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두지 않아. 그러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는 공정하다. 자, 어떤 사회적 판단을 하는데? 아주 신중한 평가를 한 뒤에 자, 그 목표 대상이 되는 이 개인에 대하여 정보를 considered assessment 신중한 평가를 하고 난 뒤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공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즉 다시 말해서 자, 요 문장 삽입.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either A or B예요. 깨닫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얘들아 이것도 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인 거지. 깨닫지 못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해됐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대쩌리야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자, 그게 뭐냐?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정관념화 시키고 있다. 라든지, 자, 또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의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은 부정확하다. 라는 것을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기까지 됐어? 자, 이러한 자기기만. 자, 이러한 자기기만은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타인을 평가할 때 고정관념 사용해 안 해? 안 해요? 이 질문이요. 다시요 여러분. 전혀 반대네 지금. 자기기만이 의미하는 거 타인을 평가할 때 나 고정관념 사용해 안 해? 타인을 평가할 때 실제로 고정관념을 사용해 안 해? 한다고 했잖아. 사실 있다고 했잖아. 알겠지? 다시 여기 밑에 의미 써. 자, 타인을 평가할 때 고정관념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유지하게 해. 자, 나를 속였으니까 고정관념이 없어진 거야, 있는 거야? 다시 예인아, 나를 속인 거니까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치? 고정관념을 유지해.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냐면 인지부조화의 가능성은 줄어들어. 됐어? 인지부조화의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자, 뭐학과 관련된 인지부조화? 자신의 자아 개념. 그러니까 내 컨셉,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컨셉 어떻게 잡았지 얘들아?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사람이다. 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 생각이 고정관념 때문에 위협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컨셉은 지켜내. 고정관념이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러나 사실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유지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붉은 색깔 형광펜 들어보세요. 자, 붉은 색깔 형광펜 들어서 5번 문장 같이 한번 보자. 자, 우리 5번 문장에 어디다가 밑줄 칠 거냐면 We simply부터 밑줄 쫙 치세요.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두지 않고 스스로를 공정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공정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럼 만약에 얘들아 여기 자리에 convince 자리에 deceive라는 단어, deceive가 무슨 뜻이야? 속이다지. 나 스스로를 속인다. 이거 어때 얘들아? 되지? 그치? 사실은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공정한 사람이 아닌데 공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기만이라는 단어도 나온 거고. 됐을까? 자,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는 이 고정관념이 부정확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 그리고 자기 이 기만은 고정관념을 유지하지만 자아개념과 관련된 인지부조화는 줄여준다.
지금 5번의 두 번째 문장에 convince 대신에 deceive 썼어. deceive 써. 여기서 우리가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고자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돼, 안 돼, 예인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법 체크하자. 자, 1번에 aroused 밑줄. 자, 이거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분사지.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are confronted. 그치? 얘는 과거 분사로 앞에 있는 dissonance를 꾸며주죠? 됐어요? 여러분? 네. 자, the thought 뒤에 that, the thought 뒤에 that. 이거 둘 다 that 뭘까? 동격적. 그치? 동격적.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that, 요거. others 뒤에 that은 뭘까? 가이드가 동사니까 이거 뭐야? 주관대지 스테레오타입스를 선행사로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to be ised 밑줄. 자,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나왔죠? 왜 그러냐면 인지부조화가 완화되어지는 거니까 수동. 맞나요? 네. 자, 5번으로 내려와서 ourselves 밑줄. 자, 선생님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제기대명사일 때 누구랑 같아야 된다 그랬어? 주어, we랑 같아야 되는 거지. 자, 밑에도 마찬가지야.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를 허용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설득시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앞에 to come 밑줄. 여기 투부정사 왜 나왔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that 밑줄. 자, 이때 that은 얘들아 뭐야? 왜? 은진아, 왜? 은진아, 왜? 은진아, 왜냐고. 접속사 특징 다 알고 있잖아. 접속사 대신 어때야 돼? 은진아, 펜 그만. 접속사 대신 뒷문장 어때야 돼? 왜 얘기 안 해, 그거? 알잖아. 접속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대세 차이가 뭐야? 그렇지. 관계대명사는. 그렇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 그거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convince는 4형식이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절에 나온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때 대신 명사절 접속사니까 이 자리에 which 쓰지 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가자, 얘들아. 자, 6번에 콤마 뒤에 that. 원래 콤마 뒤에 that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될 때가 있다 그랬어. 관계대명사일 때는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콤마 뒤에 that이 뭐일 때는, 예인아? 명접일 때. 콤마 뒤에 that이 명접일 때는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명접인지 어떻게 알아, 예인아?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we do stereotype other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고 이 명접 1번 5월 뒤에 that 2번 병렬 구조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7번에 maintain 밑줄. 자, help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 나왔지. 이 자리에 투부정사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야 얘들아. while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야.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봐보자. 누가 이 인지적 부조화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야? 그치, 자기 기만이. 얘가 줄여주는 거니까 ing. 마지막 밑에 줄에 related 밑줄. 과거 분사가 뒤에서 dissonance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잠깐 10분만 쉴게. 자, 우리 7강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가격을 고려한 과일 선택. 자, 우리 가격을 고려한 과일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밑에 개요도 먼저 봐보세요. 개요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대체 과일을 선택했을 때 이점이 뭐가 있냐? 가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절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축이 가능하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절약도 가능하다. 굳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 비교해가지고 구매하면 되니까 시간 절약도 가능하다.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이 문장은 쉬워 얘들아, 그지? 자, 어떤 다른 효과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보다? 하루에 사과를 먹는 것보다 더 효험 있는 실천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대신에 바나나를 먹는 게 아니라면요. 선생님이 이때 바나나를 먹는 게 사과보다 더 뭐일 수 있다고? 효험 있는 실천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이 글은 요게 이제 그 대체품으로서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don't fall into the trap. 어떠한 함정에 빠지지 말래. 자, 무슨? 같은 과일을 매 주마다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단순히 그냥 너가 어떤 습관이 있어서냐면 점심으로 사과를 포장해가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사과를 그냥 사지 말라는 거야. 자, 커다란 레드 딜리셔스들. 이거 사과를 의미하는 걸 알았지? 이거 사과 의미해요. 자, 이것은 자, 뭐 할 수 있냐면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아마 1달러 정도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거야. 자, 계절에 따라 그러고 오렌지는 절반 정도 금액일 수 있대. 그럼 선생님이 오렌지는 얼마라 그랬어? 절반이니까 얼마? 50센트야. 그지? 자, as much 뒤에는 as 1달러가 지금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는 4분의 1일 수 있대. 그럼 바나나는 몇이라는 거야? 25센트라는 거야. 자, 만약에 그렇다면 시간을 들여 너에게 물어봐. 사과를 먹는 게 정말 4배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자, 뭐보다? 바나나를 대신 먹는 것보다 사과 먹는 게 4배나 더 가치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너의 가족이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덜 비싼 바나나로 대체를 한다면, 사과 대신에 바나나로 대체를 한다면 너는 1100달러를 저축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뭐 하지 않고서 어떤 가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서 쇼핑을 이리저리 하지 않고서.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럼 다시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4번에서 죄송해요 5번에서 자, 4배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이걸 다시 말해서 가치의 측면으로 환산해줬지. 바나나로 대체하면 얼마를 저축할 수 있다고 얘들아? 1100달러라는 가치로 저축이 된다잖아.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6번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it's important to note that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가격, 이 예시에서 가격이 같은 슈퍼마켓에서 온 거라는 걸 알아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쇼핑의 numerous stores, 수많은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뭐 할 때? 너가 알고 있으면 돼. 어떤 이 가격이 단순한 대체품들의 가격이 얼만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 품종과 그리고 사이즈 측면에서 그죠?
종류와 크기 측면에서 어떤 대체품들의 가격이 얼마일까를 너는 알고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까 그냥 한 곳에서 비교해갖고 사면 되니까 시간 절약에 대한 효과도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붉은 색깔용한 펜 들어봐. 자, 우리 삽입이라고 썼던 문장에 윗줄에 요거. 자,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 자, 여기서 그 가격이 4분의 1, 4배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더 가치가 있냐는 건 영양학적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사과를 먹는 게 가격이 4배가 더 비싼데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4배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넘어가자. 자, 여기는 문법 체크할 부분이 4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5군데 정도. 자, 우선은 4번에 as much 밑줄 치고 as much 뒤에서는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 as $1,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yourself 밑줄 쳐. 자, 지금 동사 뒤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는 건데 주어가 안 보여. 왜 그런 걸까? 명령문이어서 앞에 주어가 어떻게 된 거야? 생략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having 밑줄 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as much as가 비교급이거든? 비교급도 병렬 구조를 맞춰줘야 돼.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럼 비교 대상을 봐봐. 바나나 먹는 거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사과 먹는 거. 그치? 사과 먹는 거랑 비교니까 여기 지금 동명사지? 그래서 바나나 먹는 것도 동명사로 표현을 해준 거고, 바나나 먹는 거를 의미상은 to have로 바꿀 수는 있어. 의미상. 그러나 병렬 구조여서 안 돼. to have가 안 돼. 여기까지 됐어? 자, 내려와서 7번에 are 밑줄 쳐. 자, 주어 누굴까? The prices,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hat 밑줄 쳐. 자, 특징 한번 얘기해봐.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 없고 뒤에 지금 비동사 뒤에 보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what의 자리가 맞는 거야. 여기에 that 쓰지 마. 지금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있어서 왠지 보어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니에요. 저 전명구는 보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가 없다고 봐야 돼. 이해됐어? 네. 넘어가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대안적 처벌 형태로서의 망신주기. 자, 무슨 내용인지 밑에 개요도를 먼저 볼까? 처벌은 얘들아 비용이 들지. 에너지 소모나 아니면 보복의 위험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비용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망신주기로 바꿨어. 처벌 대신에 망신주기로 바꿨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처벌의 대가가 감소하고 그 처벌을, 이 망신주기를 당하는 사람은 이제 평판이 손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 됐어? 그래서 망신주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unishment, 처벌은 부과되어집니다. 자, 누구에게 부과되어지냐면 사람이나 그룹. 자, 이 사람이나 그룹에 의해서인데 이 사람은 위반자가 위반한,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짓게 된 그 대상이나 아니면 그 집단에 의해 처벌이 되거나, 자, 또는 제3자,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의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 처벌이 주어지거나 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처벌은 어떠냐면 이 처벌자에게 대가를 수반해요. 자, 예를 들면 에너지, 그 처벌을 수행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보복의 위험성과 같은 그러한 대가를 수반하죠. 또 특히나 extra 하면 선생님이 특히 이렇게 해석하라 했어. 특히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그런 처벌은
더 대가가 크다고 여겨진대요. 그럼 문제점이라고 했죠,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문제점이야. 벌을 받아야 돼서 벌을 준 건데 내가 이제 그 처벌을 줬다고 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다. 그치? 자, 그래서 때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과거에서 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 이 공개적인 굴욕, 다시 humiliation이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굴욕. humiliation의 동사 형태가 혹시 어떻게 생겼어? humiliate로 끝나. 알겠지? 이건 굴욕감을 주다. 이렇게. 그래서 공개적 굴욕에 대한 단순한 노출, 이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대. 어느 상황에 사용될 수 있냐? 신체적, 폭력적 제거가 요구되었던 상황에서. 그러면 신체적, 폭력적 제거라는 건 신체적 어쨌든 처벌, 폭력적 처벌이잖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망신 주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자, the emergence of shaming as social option, 사회적 선택으로서의 굴욕의 출현, 가로쳐야지. 사회적 선택으로서의 굴욕의 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이 굴욕, 망신 주기를 하나의 선택으로 삼았을 때 이것은 처벌에 대한 대가를 감소시켜줬대요. 좋은 효과죠? 문제점이 해결됐죠? 자, 왜냐하면 왜 이 처벌의 대가가 감소되어질 수 있었냐면 단순한 이 노출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served to damage an individual reputation, 이 단체 앞에서 자신의 명성에 손상을 주는 역할을 한 이 단순한 노출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결과? 예를 들면 그룹의 구성원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망신을 당한 개인과 협력을 하겠다고,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협력하지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꽤나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죠? 자, 이 shaming과 social exclusion, 이 망신 주기와 사회적 배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언뜻 보면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망신 주는 거랑 모두에게서 배제시키는 것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점은 망신 주기는 대가가 덜 하다는 거예요. 또, 자, 이 투명성과는 다르게, 투명성,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을 다 드러내는 거야. 자,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 망신줄기는 오직 인구의 일부만을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만 노출시키면 되니까 얘는 좀 더 이 투명성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붉은 색깔형 한 펜 들어. 3번의 두 번째 줄에, 자, 우리는 망신줄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 굴욕 주는 것을 사회적 선택으로 삼았다. 밑줄. 5번에 자, 다음에 마지막 문장. 굴욕은 오직 인구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전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대상만 노출시키는 거다. 자, 넘어가서 우리 문법 체크합니다. 자, 1번에 against whom. 여러분 이거 뭐죠? 뭐라고 써야 돼,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거에 항상 뭐라고 써주니? during which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썼어? 전관대. 자, 전관대 써야지. 펜 놓지 말고. 자, 전관대는 뒷문장 어때, 얘들아? 완전. 자, 근데 지금 transgressed로 끝났어. 이거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완전한 거지? 자, 3번에 are considered 밑줄 쳐. 자, 이거 무슨 태? 수동태. 근데 뒤에 costly가 나와 있네. 왜 그런 거야? consider가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여서 뒤에 보어가 남아있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where 밑줄. 자, 지금 where 앞에는 in situations라는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어.
선행사가 지금 관계부사도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어. 자, 관계부사는 얘들아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지.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수동태로 끝났어. 그래서 완전한 거야. 다시 수동태 문장은 얘들아 어떻다고? 완전한 거야. 그 다음에 특히 이 동사는 시제를 잘 봐야 돼. had been required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위에 이 공개적 굴욕이 사용된 시점이랑 그 다음에 신체적 폭력, 신체적 처벌이 요구되어졌던 거랑 이게 먼저 요구된 게 먼저야. 그치? 요구된 게 먼저. 그래서 공개적 굴욕이 등장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 would have pp 밑줄. 자, 조동사 have pp는 선생님이 시제를 나타내는 거라 했어. 무슨 시제? 조동사 have pp 무슨 시제 드러내요? 과거 시제. 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아니에요. 과거 시제. 자, 추측을 나타낼 때 우리 have pp 써서 과거 시제 나타내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을 보면 굴욕의 출현이 과거였잖아. 굴욕이라는 걸 처음 등장이 했을 때를 굴욕의 처음 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과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이것의 등장이 처벌의 대가를 줄여줬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야. 시제가 뭐라고? 과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투부정사 밑줄. 자, 여기는 왜 투부정사가 나왔냐면 앞에 choose가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에 위치 밑줄 치고 transparency를 선행사로 해서 설명해주지. 얘들아. 근데 가운데 지금 뭐가 찍혀있지? 콤마.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대시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숙제 한번 꺼내봅시다. (11강) 고치고 (12강) 풀어오기. 준하는 (11강부터) 채점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채점했어? 뭐라고? 예빈이가 틀린 오답은 어떻게 해? 그걸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재채점이니까. 예빈아, 너 안 갖고 왔다며? 그럼 뭐야? 11강. 11강은 12강부터. 그러니까 내가 교재로 만들어준 12강 교재를 두고 왔다. 네. 자, 11강 우선 쭉 부를게요. 여러분 객관식만 재채점 하세요. 1번에 2, 2번에 2, 3번에 1, 4번에 5, 5번에 2, 6번에 3, 7번에 1,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3,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1, 16번에 1, 17번에 3, 18번에 2, 19번에 5, 20번에 5, 21에 2, 22에 4, 23에 5. 자, 32번으로 넘어가. 32번에 5, 33에 2, 34에 4, 35에 4, 36에 1, 37에 1, 38에 5, 39에 5, 40번에 1, 41에 2, 42에 3, 43에 2, 44에 2, 45에 3, 46에 1, 47에 3, 48에 2, 49에 1, 50번에 5, 51에 5, 52에 2, 53에 3, 54에 4, 55에 3, 56에 5. 자, 65번에 5, 66번에 5, 67번에 2, 68에 5, 69에 5, 70번에 1,
71에 5, 72에 2, 73에 3, 74에 2, 75에 2, 76에 2, 77에 5, 78에 1, 79에 4, 80번에 3, 81에 2, 82에 1, 83에 5, 84에 2, 85에 3. 자, 그 다음 94번으로 넘어와. 94번에 1, 95에 3, 96에 1, 97에 4, 98에 5, 99에 3, 100번에 2, 101번에 3, 102번에 3, 103번에 5, 104번에 2, 105번에 5, 106번에 4, 107번에 3, 108번에 5, 109번에 4, 110번에 1, 111에 5, 112에 5, 113에 1, 114에 3. 자, 11강 혹시 못 들은 거 있어? 없어? 그러면 12강 잠시만요. 자, 12강 채점할게요. 12강 1번부터 부를게. 준비됐어? 자, 12강 1번에 2, 2번에 5, 3번에 5, 4번에 4, 5번에 3, 6번에 4, 7번에 1,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4, 11번에 1, 12번에 4, 13번에 5, 14번에 5, 15번에 5, 16번에 3, 17번에 1, 18번에 1, 19번에 2, 20번에 2, 21에 1, 22에 2, 23에 5, 24에 5. 그 다음에 33으로 넘어가. 33에 2, 34에 2, 35에 4, 36에 2, 37에 3, 38에 4, 39에 2, 40번에 2, 41에 1, 42에 5, 43에 4, 44에 5, 45에 3, 46에 2, 47에 3, 48에 3, 49에 1, 50번에 1, 51에 4, 52에 5, 53에 3. 62번으로 넘어가. 62번에 1, 63번에 1, 64번에 5, 65번에 64번에 5, 65번에 4, 66번에 2, 67번에 2, 68번에 4,
69번에 2, 70번에 5, 72번에 5, 73번에 4, 73번에 4, 74번에 2. 최종 안 해? 이거 어떻게 했어? 최종은 해야지. 몇 번 해야 돼? 75에 3. 됐죠? 76에 5. 77에 4. 78에 5. 79에 2. 80번에 3. 81에 4. 90번으로 넘어가자. 90번에 1. 91에 4. 92에 1. 93에 4. 94에 4. 95에 3, 96에 1, 97에 1, 98에 2, 99에 2, 100번에 4, 101번에 2, 102번에 2, 103번에 2, 104번에 2, 105번에 3, 106번에 1, 107번에 1, 108번에 5, 109번에 3, 110번에 1, 111에 5번. 얘들아 이거 12강 수요일까지 고치고 그 다음에 13강이 이제 우리 마지막이지 얘들아? 그치? 13강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와.